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민속시장에서 사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 목표로 경제 살리기를 다짐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경제를 강조했지만 당장 경제 지표에 중요한 건설 경기에 집중한 모양새입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제주도가 새해 시무식을 연 곳은 도청사가 아닌 민속 5일 시장. 새해 도정 제1목표로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여러 민생 현장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 이전에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다. 민생 경제와 현장 소통을 강조하며 200명이 넘는 공무원과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조금 힘들고 여기가 비가 와가면 또 많이 이렇게 세고 아무튼 잘 되게끔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시고요. 소상인들이 전부 어려운 사람들만 여기 이렇게 모여 사니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제주 지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성장률은 제주와 경북이 유일한 상황으로 제주연구원은 지난해의 경우 0.3%, 올해는 0.8%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1년 이후 경제 유입 증가와 부동산 경기 상승으로 전국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만큼 지역 경제의 위기감은 그 어떤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응급 처방에 나섰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차 산업과 관광 등 5개 분야에 8천억 원에 가까운 돈을 풀고 이 가운데 절반을 대형 공사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건설 경기는 민간 수요가 대폭적으로 줄어들면서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도 과잉 생산과 소비자 판매 부진이 원인이 돼서 하지만 단순히 경제 팽창을 위한 난개발을 지향하고 지역 경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2020년 제주도민 신년 인사회가 오늘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는 도내 주요 기관 단체장 등 각계 인사 1,000명이 참석해 제주 경제가 저성장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재도약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제 성장률이 뒷걸음치고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새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천읍 선을 1위는 주민 간의 교류가 활발한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마을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갈등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짓이 드러난 제주 대명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을 당장 불허하라. 건설적인 대안은커녕 잘못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업자를 비명하는 등 마을에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놓고 한마을 주민들이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등을 돌렸습니다. 300가구가 안 되는 작은 마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갈등의 원인이 된 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마을의 개발 사업 승인이 난 건 13년 전인 2007년. 하지만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2011년 공사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결국 2016년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을 인수하면서 당초 재래 가축을 테마로 하던 동물 테마파크 사업은 맹수가 있는 사파리로 바뀌었습니다. 사업 내용도 주변 환경도 크게 바뀌었지만 10년 전 개발 승인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설명회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사업 재추진 사실을 지난해야 알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나왔을 때 마을 주민들한테 먼저 자 이런 사업이 들어왔는데 마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처음에 그 절차부터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미 지금은 사업계획을 먼저 다 짜놓고 행정에서는 뒤로 물러나 있고 민간개발 사업자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도가 들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몇몇 주민만을 상대로 마을 지원 사업을 명분으로 설득에 나서면서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으로 비화됐지만 행정은 주민과 사업자 간의 문제라며 방관자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법 해석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지역의 가치와 지역 주민들의 삶을 고려한 판단들이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중폭되진 않았을 것이다. 행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제주도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갈등 사항을 진단한 뒤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마을 공동체는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청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저거를 비방하고 저거는 우리를 비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물 테마파크가 동네 하나 다 버려놓은 거예요.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모든 중고등학교에 무상교복 제도를 시행합니다. 도교육청은 교육 중심의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20년부터 각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올해 1학기부터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체력 비만 학생에 대한 건강 체력 교실을 지원하고 넌 GMO 식재료와 과일 급식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리온이 용암해수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라는 제주도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리온 측에 한 달가량 더 시간을 준 뒤 이행하지 않으면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는 오리온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지난달 31일까지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 용암수를 90% 이상 수출하겠다는 당초 약속과 정식 계약에 필요한 용암해수 수요량 등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리온 측은 끝내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인터뷰 요청도 거절했습니다. 제주도는 양측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제주도의 공수의 원칙과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 이익과 이런 게 맞아야 되는 것이지 오리온이 언제부터 기득권이 있다고 와서 그렇게 일방적인 조건을 요구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일단 이달 말까지 보완을 재차 요구한 뒤 보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암해수 공급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계획서가 온다든지 1월 말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용암수 공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식 계약 없이 하루에 1,000톤씩 용암해수를 공급받고 있는 오리온. 당장 물 공급이 끊기면 이미 주문받은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다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설비 점검을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는 공수라는 개념 아래 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고 오리온은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파국을 맞게 될지 양측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제주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이번 제주도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는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 선거구, 대정읍 선거구 등 3개 선거구입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재보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3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육상과 해상에서 충돌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라산 횡단도로에서 렌터카와 택시가 충돌해 한 명이 숨졌고, 우도 앞바다에서는 어선끼리 충돌해 한 척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한라산 횡단도로 한쪽에 차량 2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세워져 있습니다. 오후 3시 45분쯤 성판악 휴게소 북쪽 1.5km 지점에서 렌터카와 마주오던 택시가 정면 충돌한 것입니다. 양쪽 차량 모두 앞부분의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이처럼 심한 구분길을 이루고 있어 평소부터 충돌 사고의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렌터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인천에 사는 20살 여성이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녀 4명과 택시 운전사 61살 강모 씨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그냥 스태들인데 생활에 자기들끼리 잘리 매치가 잘 몰라 정확한 인적상. 일반 관광객은 아니고요. 회사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스태들 해가지고 항상 그런. 소형 어선이 밑바닥을 드러낸 채 바다 위에 뒤집어져 있습니다. 오후 1시쯤 우도 동쪽 7km 해상에서 성산선적의 3톤급 체납기 어선이 위미선적의 29톤급 연승어선과 충돌한 뒤 예인되던 중 전복된 것입니다. 전복된 어선은 결국 2시간 만에 침몰했지만 선원 2명은 충돌한 상대방 어선으로 옮겨 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사단법인 제주도 귀농귀촌연합회 고재영 회장과 회원 일동이 104만 6천 원, 굴삭기 전문 임대업체 우리중기 회원 일동 52만 원,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서귀포분회 회장과 회원 일동 30만 원, 제주 킹방역 고영전 대표와 임직원 일동이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은 1월 말까지 제주 MBC 경영심의부로 문의하시거나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단체협약 결렬로 총파업 중인 제주도 개발공사 노동조합이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주도의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측과 도정 모두 의지가 없다며 권한이 없는 경영진은 모두 퇴진하고 제주도가 책임 있는 사장을 임명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업으로 생산이 중단된 삼다수는 현재 한 달 반 정도의 비축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대학교가 2020학년도 신입생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1,058명 모집에 4,892명이 지원해 평균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정시 경쟁률 5.5대 1보다 낮은 수준인데 나구는 평균 3.7대 1, 다구는 평균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다군의 수의학과가 27.9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원 지사가 현 공항 확장 불가는 전문가들이 수차례 검증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검증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ADPI의 현 공항 확장 가능한은 공개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카라는 제주에서 열린 새해맞이 행사에서 풍선을 날려보내는 것은 동물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풍선 줄에 조류의 다리가 감겨 잘려나가거나 조류와 어류가 먹이로 착각해 먹은 뒤 죽어갈 것이라며 제주시에 풍선 회수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